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9,921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30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기엔 너무나도 비싼 가격입니다. 6, 70대 부모님들이 은퇴하시고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 살면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에 자식들을 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살던 집에 당분간 공짜로 살게 해줘야겠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도 증여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법상 증여의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뭔가 말이 복잡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재산이나 이익을 주었을 때 이를 증여라고 본다는 겁니다. 민법에도 증여 개념이 있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즉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개념이 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이 상증세법은 제37조에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식이라도 부모 명의의 집에서 공짜로 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다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임대료 등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을 살게 해주는 건데 이걸 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증세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 무상 사용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얻게 되는 이익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무상 사용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해당 부동산 가액에 2%를 곱하고 3.7908을 곱한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2%는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해서 정부가 정한 값인데요. 세법에서 부동산 가액의 2%면 적정한 임대료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3.7908 숫자를 곱하는 이유는 5년간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이익을 매년 10%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 구한 값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또한 3.7908은 정해진 숫자니까 우리가 역산해서 얼마짜리 부동산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3억이라면 13억 곱하기 2% 곱하기 3.7908를 하게 되면 9,856만 원이 되는데요. 즉 13억짜리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자녀가 5년간 거주했다면 무상사용 수익이 9,856만원, 즉 1억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14억이라면, 즉 1억만 높아져도 무상사용 수익이 1억 614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산정을 하면 55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부모님 명의 집에서 자식과 부모가 함께 거주했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 13억 정도면 증여세를 안 낸다고 하니 공짜로 살아도 되겠구나, 단순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증여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억울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케이스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한 사례로는 아버지가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데 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과세관청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 아들이 무상으로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거주를 했다 라고 소명을 했다가 과세관청이 그러면 이거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네 하면서 이를 산정해서 증여세를 납부해라, 이렇게 고지를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어서 최근 거래 가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납부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매매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이것도 없다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세 관청과 증여세 문제를 다툴 때에는 이 부동산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정해서 산출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사실 실제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아파트보다는 부모님 명의 건물이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가 증여세가 부과되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문의가 많이 오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상 사용 이익으로부터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종합소득세, 법인세까지 연결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아들이 사용을 하면서 건물을 신축 임대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럴 때 무상 사용 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아버지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서 법인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자인 아버지가 사업용 부동산을 자식에게 무상 임대했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단순한 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부모 명의로 된 주택, 건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부동산 무상 사용 수익으로 인해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억울하시다면 조세불복을 통해서 세금 부과 처분을 다퉈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에서 다뤄놓았으니 댓글에 있는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